네, 안녕하세요. 노랑연금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자영업자 폐업률과 관련된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노후 준비 문제인 거고, 실제로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고 보니까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 이런 연금 제도를 잘 활용만 하면은 분명히 노후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90% 넘는 사람들이 이런 퇴직연금을 잘못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마도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퇴직연금은 연금으로만 받아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80%가 넘기 때문에 내가 퇴직연금을 받아서 이거를 일시금으로 받아서 창업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에 항상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영업 폐업의 심각한 현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2024년도 폐업자 수가 100만 명으로 집계된다고 하고요. 역대 최다인 거고, 그리고 소매업의 폐업률이 20% 정도 되고요. 5명 중에서 1명은 폐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규 창업 대비해서 폐업 비율이 거의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 10곳이 예를 들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는다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업 6년 내, 5년 내, 창업 5년 내 폐업률은 66%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OECD 평균이 55%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폐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수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가장 걱정되는 세대가 바로 퇴직을 한 기업에서 어떤 퇴직을 하고 그 퇴직금을 받아서 일시금으로 받아서 자영업에 투자하는 자영업에 진입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돈이라고 하면 퇴직금 정도밖에 없을 텐데 그 목돈을 이런 창업에 써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퇴직하기 전에 창업 준비를 잘 한다던가 그 다음에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잘 해서 운영을 잘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통계적으로 봤을 때 80% 정도가 문을 닫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현실이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준비를 한다면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는 거는 자유이긴 하지만 퇴직금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거는 정말 100% 말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퇴직금과 관련돼서 잘못하고 있는 거가 뭐냐면 제목은 한국만 유독 높은 일시금 수령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ECD에서 대부분 회원국에는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 제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90%의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아마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영업 개업 자금으로 소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치킨집을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상가를 한다던가 5년 내 폐업 시 노후 자금이 소멸되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망하게 되면은 퇴직금 사라집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이미 50대 이상, 60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퇴직금 없이 새롭게 노후의 생산 활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금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이 퇴직금을 잘 운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시에는 일시금 수령에 따른 세금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연금 수령할 때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퇴직 소득세 이 부분이 30에서 40% 정도 절감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직을 할 때 뭐 1, 2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거기서 퇴직소득세가 3, 40% 절감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액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1, 2억에 대해서 3, 40%는 아니고요. 1, 2억에 대해서 퇴직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 그 소득세의 3, 40%를 절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액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폐업 리스크에도 생활을 보장할 수 있고 조기에 자산이 소진되는 그 문제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연금 형태로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 연금 형태로 받은 그 어떻게 보면 목돈을 분명히 미국 ETF와 같은 가장 안정적인 자산에 우리가 투자를 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10%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내가 받은 그 퇴직 연금을 원금이 사라지지 않게 평생 동안 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할 때도 현금성 자산이라든가 이런 수익률이 뭐 3, 4% 이내에 그런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데에 투자를 해 놔버리면은 그 원금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가장 안정적인 거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은 그렇지만 안정적인 그런 자산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해 놓을 수 있어야 내 노후가 평생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원금이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노후 준비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내가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원금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거를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 ETF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농지연금은 이미 신청할 당시에 내가 평생 매월 얼마씩 받는다라는 게 확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을 개인연금, 퇴직연금과 농지연금만 준비를 할 수 있어도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도 평생 동안 안정적인 그 연금 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노후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해 가시기를 당부드려 봅니다. 자, 제가 연금 부자 되는 방법을 이렇게 나이대별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겠지만 55세 때부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자녀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생활비에 써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연금은 꼭 연금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금이 얼마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잘만 운용하게 되면은 그 원금은 유지를 하면서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미국 주식 ETF인 거고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60세 때 농지연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의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아실 텐데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60세부터 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우리에게는 이 경매를 통해서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농지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작은 자본으로도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65세 때는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은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꽤나 많은 연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부를 해왔는데 사실 이제 65세 때부터 받는다는 거 그리고 그 시기가 좀 더 늦어진다라는 거 좀 불안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면 당연히 좋고 요구는 해야 되겠지만 이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65세 때부터 월 100 정도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지 이양 은퇴직불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연금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농업인으로서 은퇴를 하면서 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이양을 하고 직불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직불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금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지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만 잘 운영해도 충분히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적은 자본으로도 원금이 없어지지 않고 또는 적은 자본으로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농지연금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지만 가장 큰 거는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시 인출형이라는 상품은 지금 잠정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중단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 다시 수시 인출형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시 인출형이 재개되고 그 다음에 농지를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싸게 매입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무자본으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저와 같이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30%대에서 낙찰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6년이나 7년 안에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68세 이상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이제 각자 개인마다 얼마 정도씩 준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돈이 1억이든 5천이든 그 정도의 그 퇴직연금을 잘 운용해야 됩니다. 잘 운용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운용을 하게 되면은 세액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장점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원금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원금이 유지된다라는 거는 평생 동안 수령할 수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자, 어떻게 그게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55세 때 퇴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제가 좀 크게 잡아봤습니다. 퇴직연금의 원금이 5억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5억 원은 직장을 다닐 때 어느 정도 평균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찍부터 이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그 운용을 미국 주식 ETF에 운용을 한다면 55세 때 5억 원 만들기는 불가능한 거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ETF의 연수익률이 1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0%가 훨씬 넘지만 일단 10%로 가정을 하고 연금 수령 기간은 10년으로 만약에 잡게 되면은 연간 인출액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미국 ETF 연수익률이 10%이기 때문에 이 이자만으로도 5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연간 인출액을 전부 다 이자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0년 후에 남은 원금은 원래 원금이었던 5억 원하고 동일한 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금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평생 동안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연 수익률이 10% 이상 안정적으로 나오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그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1990년부터 올해까지의 미국의 나스닥 100이라고 하는 테크 기업의 ETF를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플러스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마이너스일 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평균적인 수익률이 18.6%입니다. 제가 10%로 가정하고 원금은 유지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평균 수익률은 10%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